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고소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소하면 끝난 줄 아셨죠? 그런데 아무리 억울해도 조사 한번 잘못 받으면 아예 사건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형사고소인이라면 꼭 보셔야 합니다. 제가 수많은 고소 사건을 진행하며 느낀 건 고소는 접수보다 조사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수 한 번이면 억울함이 수사 기록에도 안 남고 끝날 수 있어요. 변호사님, 고소인 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가장 흔하고 위험한 상황 중 하나가 이겁니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수사관이 고소 내용을 갑자기 빼라고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이 그런 말도 하나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폭행은 입증이 애매해서 어렵고 모욕만 처리하죠. 이렇게 슬쩍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고소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고소 내용을 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수사관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사관의 의견일 뿐입니다. 진짜 판단은 검찰에서 하게 되죠. 지금 고소를 취하해버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넣기도 어려워집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절차적으로 취하하거나 보완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안 넘기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무슨 사건이든 일단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찰이 이건 죄 안 됩니다 하고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조사 한번 잘못 받으면 사건이 몇 주 안에 그냥 종료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소인 조사는 몇 번이나 하나요? 네,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보통 딱 한 번입니다.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진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소인이 만약 5개 혐의를 주장해도 정신이 없고 당황한 상태에서 2-3개만 말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나머지 2-3개는 어떻게 돼요? 네, 궁금하시죠? 네네. 진술되지 않은 건 수사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범죄 일람표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날짜, 장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표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누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고소하신 분들은 그걸 놓치기 쉽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조사 후에는 반드시 조서 복사본을 정보 공개 청구로 받아보셔야 하고 빠진 게 있다면 즉시 자료를 보완해 추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럼 변호사가 꼭 조사에 동행하는 게 최선이겠죠? 네, 참 변호사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고소인은 피해자니까 굳이 변호사가 필요해? 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릅니다. 조사 내용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변호사 동행은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조사 때 변호사가 대답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진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소인 조사도 준비와 전략이 핵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만도 부족합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고 전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형사고소 절대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진짜 내 억울함을 법적으로 풀어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내용이 고소 준비 중이신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찰서 가시기 전에 오늘 영상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